지금 해외 강자들 많고 UFC 강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경쟁력 갖추려면 우리들끼리 싸울 게 아니다. 같이 운동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체육관에 모아두고 훈련하나 봐요. 아니다. 전 그게 오히려 한국 선수들을 약하게 한다고 봅니다. 우모를 만들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해하시네요. 저는 느껴요. 프로 오디션부터 선수들의 감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도 면밀하게 봤던 사람으로서 저 다 알아요. 이 선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이 선수 살짝 쫄았구나. 이 선수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그래도 전 강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느껴요. 그 스트레스가 매미킴의 말대로, 김동현 선수 말대로 그 스트레스가 강하게 만듭니다. 동의합니다. 맞아요. 근데 지혜팬이나 코좀짐은 자꾸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 한국 선수들이 듣기 딱 좋은,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아주 달콤한 솜사탕 같은 말로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가져오는 게 그거예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같은 한국에서 어차피 니도 무명이고 나도 무명이고 니도 별로 센 것 같지 않고 나도 별로 세다고 인정을 못 받는데 우리끼리 박터지게 싸우면 얻어질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원하는 게 RTU인 거예요. RTU가 써지면 젖잘싸 같거든. 내 명예에 생채기가 안 나거든. 근데 뭐 릴슈타한테 졌어. 그거든. 나 올려치기가 안 돼. 근데 릴슈타 겁나 세거든요. 릴슈타 세.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전 한국 선수들 머리 굴리는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싫은 거야. 빅마우스? 저 선수 이제는 그 옛날 그 TFC 때 그 엄청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솔직히 까다로워 보이거든. 야 솔직히 빡빡해. 바이퍼도 똑같은 거 아니야? 바이퍼도 똑같아. 저거 진짜 저거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저거 복싱 또 폼은 거지 같아가지고 저거 내려치기 겁나 당하는데 쟤한테 지면은 조지는데 근데 솔직히 싸워서 이길 자신 없는데 이거예요. 맞아요. 지금 동의합니다. 맞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바이퍼랑 다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끼리 싸우기 싫은 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귀에 이렇게 속삭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끼리 경쟁하지 마세요. 외국에서 이름 조금 있는 애 근데 입맛에 맞는 애 데려올게. 빅마우 선수 얘 8승 1패인데 얘 물전적이거든요. 얘는 태클 안 한대. 할래. 그럼 바로 하고. 근데 얘 이기면 RTU. 와, 데이너 화이트가 주먹을 불끈 쥐면서 볼 수 있대. 그리고 만약에 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안 깎아내릴 거야. 8승 1패한테 진 건데 뭐 우리가 해외 강자처럼 포장해 줄 수 있어.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저희가 그 포장 가장 잘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저희는 물전적이면 물전적이라고 해요. 허위 매물 누가 유행시켰는지 알아요? 대표님께서 먼저 하신 거잖아요. 제가 쓴 최초의 단어입니다. 허위 매물. 맞아. 허위 매물. 우리는 우리 선수한테도 허위 매물은 허위 매물이라고 합니다. 떡밥이면 떡밥이라고 하잖아요. 떡밥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솔직하다. 이런 사상 교육은 좋지 않다. 오히려 한국 선수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한국 내에서 강자들끼리 피하지 않고 싸우게 해야 돼요. 자꾸 같은 팀 모아가지고 훈련시키지 마. 싸울 사람들도 못 싸우잖아. 맞아요. 거기서 스파링 하는 거 솔직히 스탄 애들이나 브라질 애들처럼 오픈 핑거 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풀 스파링 합니까? 안 하잖아. 그럼 또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스탄 애들하고 브라질 애들처럼 해요. 제가 그거 보고 왔는데 제가 체육관 다 가봤습니다. 걔네 좀 빡세게 하긴 해. JFN에서 사실 재밌게 만들 매치들 많았습니다. 근데 자꾸 모아가지고 같이 훈련을 시켜버리니까 매치업이 없잖아요. 이번에 매치메이킹 약간 이렇게 미스매칭을 한다는 얘기 많던데요. 요번에 그 정찬성 대표님이 아니고 이제는 정찬성 매치메이커로 내려오셨어요. 그만할게요 하셨어요. 맞잖아요, 근데. 맞죠. 맞긴 하죠. 지금 요번에도 대진들 나오는데 아쉬운 게 그게 너무 보여요, 의도가. 미스매치. 격투기 업계를 진짜 좀먹는 매치 메이킹이에요. 본인의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 코좀짐에 국내 강자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스파링 붙이고 계속 기르는 것이 교류일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해외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처럼 빅마우스고 바이퍼고 뭐 그냥 충신이고 뭐 무조건 크로딕을 싸우세요. 오마업 싸우세요. 하는 게 더 강해지는 것인가? 선수들이 하기 싫은 걸 시켜야 돼요. 하기 싫은 걸 시켜야 강해진다니까요. 엄청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죠? 우리 해외 선수한테 똑같이 해요. 제가 상성 모르겠어요? 여기 타격은 날라다니겠죠. 태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싫어하는 걸 시켜야 돼. 우리 토르디그라고 써야지 강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바이퍼도 타격 못해.
우망 피하게 하고 인디언킹 피하게 하면 안 늘어요. 동의합니다. 입에 쓴 게 몸에는 좋아요. 맞아요. 표현이 적절하다. 우리 한국 격투 선수들 더 약하게 만들지 말라. 우리 한국 선수들 각자 원래 하던 대로 각자 지도자들에게 색깔 있게 배우게 해라. 그리고 서로 팀 이기려고 서로 경쟁하게 시켜서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맞아. 팀만의 네. 색깔이 있고 네.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어. 사실 한국 대 한국으로 하면 이제는 긴장감이 없는 게 서로 익숙해서 완전히 막 그런 파이팅이 안 나오고 새로운 그림이 안 나와요. 그죠. 공식이 생겼어요. 재미가 없는 거지. 요즘 팬들이 그래서 한한 대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게 변칙적인 게 많고 외국인들이 재밌는 그림 많이 나와. 그 기술 들어오는 타이밍은 다 똑같아. 신문물을 우리가 다 똑같이 받아들이고 교류를 하면 안 되지. 이 사람하고 내가 싸웠는데 왜 교류를 해? 이 사람의 캠프에서 나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은 뭔가 비기를 가져와야 되고 나도 이 사람 꺾으려고 숨겨서 와야지. 토프리아 다 그렇게 해요. 촬영용이랑 실제로 하는 거랑 완전 그쵸. 다릅니다. 맞아. 다르죠. 걔네들이 그럼 교류를 해야지 왜 안 해? 근데 자꾸 같은 체육관에 모아가지고 교류하잖아요. 교류는 언제 해야 되냐면 싸우고 난 다음에 하라고. 싸우고 난 다음에. 한 번쯤은 괜찮지. 정기 모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격투 강국들 중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강국이 누가 있습니까? 스탄, 러시아, 브라질, 미국 아무도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교류를 아무도 안 합니다. 걔네는 시합이 교류예요. 야, 오 띵언이다. 와. 이게 맞아요. 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나 얘랑 바이퍼랑 운동 안 해봤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 KG에서 하자. 야, 정확히 저 정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인정. 인정. 이거 완전 인정. 야, 시합 끝나고도 교류하지 마요. 맞네. 야, 시합 끝나고 교류하지 말고 얘를 또 어떻게 이길까? 2차전에서 복수를 할까? 다시 다듬어요. 그게 맞죠. 야, 이게 맞아. 그리고 다음 시합에서 2차전에서 교류해. 그리고 싸울 때 자꾸 하이파이브 앉는 거 하지 마요. 야, 막 하지 마요, 그거. 스탄 애들, 브라질 애들조차도 자기가 좀 밀리거나 위축되거나 힘들 때 그걸 하더라고. 웃는 거. 웃는 거 칭찬해주지 마. 안 들어간 척해. 맞아도 안 아픈 척해. 얘가 기술 좋았는데도 구린 척하라고 그냥. 결국 격투기가 스포츠이긴 하지만은 본질은 싸움이잖아요. 이거 팬들 요즘 다 영리해요. 우리 불컴이 눈을 높여놔가지고 이 머리 쓰는 거 다 보인다니까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UFC 많이 보내가지고 한국 격투기 발전 이런 거 좋아요. 이런 마인드 좋은데 그럴 거면은 가서 활약을 야무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보내야지. 거기 가서 저창나버리면은 ITU가 왜 생겼습니까? 허위매물 거르겠다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또 저창내버리면은 이 한국 격투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약한 애들이 모인 리그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미 그런 거 같아요. 이미 허위 매물의 나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데이나가? 그렇게 인식이 될 것법도 한 게 코점집에서 나간 선수들이 10대만 떨어졌고 14번 나가서 14번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그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선수 로스터에 대한 TO가 존재한다. 한 명 나가면은 그냥 한 명 들어오고.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인 거죠. 마- TO를 스크린 쿼터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선수들은 UFC를 가는 걸 원하니까 그거를 다 같이 가서 세계적인 선수가 나와야 그게 한국 격투기를 살리는 거다라는 주장. 어차피 UFC는 센 놈들은 가게 돼 있어요. 자꾸 그렇게 수능처럼 전적 관리 맞춰가지고 떡밥 잡으면서 가면 그 찍먹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격투기 선수들 그래도 저는 UFC 찍먹 원하는데요. 이건 현실의 문제인데요. 자, 제가 한번 낭만 있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울 수도 있어요. 감성적이어서. 자, 우리가 격투기를 왜 시작합니까? 강함이란 동경 때문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강함을 보여주려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강해지려고 아닙니까? 자, 진정한 강함의 정의는 뭡니까? UFC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UFC 찍먹으라도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충분히 강해져서 가는 게 아니면 UFC 가더라도 강해진 거 아닙니다. 진정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강함에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격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UFC가 강함에 뭔가 명함이 돼버렸는데 아니에요. UFC 랭커면 그렇겠지. 근데 UFC 들어간 것만으로는 이제 강함의 명함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서 어떻게 하냐가 또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도전을 하세요. 어떻게 UFC라도 찍먹해봐야지. 아니야. 갈 거면 UFC 챔피언을 바라보고 가야지. 그러려면 그 전에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까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울프킹이 이기고 바이킹도 이기고 무슨 킹 다 이겼어. 그러면 킹이 많네. 안 데려가겠냐고 UFC에서요. $10,000에 $10,000? 아니에요. 더 주고로 데려와요. 이 새끼 경쟁력 있네. 한국에서 이러네. 아시아인이
킹킹 다 이겼어? 그럼 데려간다고. 그리고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UFC를 많이 보는 게 왜 우리나라 격투기 산업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저도 진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UFC 한창 정찬원 선수가 레전드로 막 활약하고 강경호 선수 뭐 엄청 많을 때 있잖아요. 막 김동현 선수. 그때 우리나라 격투기에 망이었어요. 제가 지금 계속 협박하는 게 그 시대로 돌아갈까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네요. 불모지 시절. 제발 그 잘못된 사상교육 멈춰주십시오. 명확하게 정의할게요. UFC가 잘 나가면 우리나라 격투기 산업 발전하는 거 아예 없어요. 무관한 겁니다. 그럼 검정 네가 말하는 국내 격투기 산업 발전이란 게 뭐야? 그 정의가 뭐야? 하나입니다. 돈 내고 보러 와야 돼요. 국내 격투기를. 심플한 거예요. UFC 가면 국내 격투기를 본다고요? 돈 내고? UFC 20명이 가고 200명이 가도요. 국내 단체에 돈 쓰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팬들이. 맞지. 맞습니다. 그럼 멀리 보자고요. 지금 UFC 어떻게든 전적 관리해서 보내면 악순환만 반복되고 진짜 격투기 국내 격투기 인프라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 국내 격투기 선수들이 UFC까지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전적을 쌓아야 되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되고 빡센 경쟁 리그에서 활약을 해야 UFC급의 그 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많이 강자가 되는 건데 이걸 하려면 국내 단체가 있어야 돼. 국내 단체가 운영되려면 돈이 돌아야 돼. 이거에서 벌써 하방 구조가 막히고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GFN은 너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구조로 사상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4번에서 14번 다 갔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GFN에 돈을 쓰냐고요. 팬들이. 빅마우스 뛴다고 돈 쓰는 거랑 최준서가 UFC 가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UFC 많이 보내는 건 그냥 선수 개개인의 꿈을 위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한국 격투의 발전 그렇죠. 이런 걸 안 집어넣으면 좋겠다는 거죠. 국내 격투기 발전이라는 그 기치는 불컵만 내세울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건 맞죠. 왜냐면 10,000명을 보러 오게 한 거는 그렇죠.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우리 목표가 UFC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그게 있으려면 팬들이 이 선수들 경기를 보려고 돈을 쓰게 만들면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불어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밑에 어린 친구들이 꿈을 갖고 이 파이가 늘어가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격투기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겠네? 이런 뭔가 있고 UFC 떨어져도 미래가 있네?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발전이죠. 동의합니다. 그래야지 격투기를 그 어린 꿈나무들이 할 때 조금이라도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GFN 사상교육 방식으로 가면 만약에 본인들이 말한 그 파라다이스가 도래했어요? 격투기 함부로 시작 못해요. 왜 UFC 안 가면 끝인데? 끝난 거야. 그리고 국내 팬들 자기 격투기 경기 보는 건 관심 없어. 그냥 계속 무명. 그러니까 불컵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딱. 그래서 지금 그거 준서 씨도 상대 또 기가 막힌 떡밥으로 구해왔던데 그게 선수를 망치는 거. 우리 준서 씨 망치지 마세요. 그렇게 가져갈 거면 잘 키워야지. 내가 얼마나 강하게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코갱 잡은 후부터 진짜 사자 키우기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도망가 버렸네. 바로 헌치맨 만나면 우리 지금 사자들이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흥. 전국에 있는 플라이급들이 조용해졌더만 이제 바이퍼 얘기하면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만. 아이씨 꼭 우마왕이랑 해야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준서 씨 상대도 그런 상대 붙이지 말라고요. UFC 퇴출자인데 잘 못하는 애잖아요. 아 그 사람 확정이에요? 그 사람 같아요. 그 약물로요? 퀸란? 예. 맞죠? 근데 그 친구가 UFC에서도 그렇고 그 격투커리어에서 약물 적발이 많아요. 아 그리고 못하는 선수예요? 근데 못하는데 약물까지 해요. 근데 그 친구를 또 어디서 잘 찾아왔더라고. 또 걔 이기면 UFC급인 걸로 명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무섭다. 아무리 떡밥을 급하게 먹으려고 그래도 도핑을 안 하는, 약물 검사를 안 하는 단체에서 약물 이력이 있는 선수를 영입해서 쓴 것도 이건 무슨 미친 발상이에요? 우리 한국 선수는 약물을 안 하는데 약물 할 수도 있는 선수랑 붙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사실 죽을 수 있거든요, 격투기는. 맞아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바이킹이나 그 스트라이커 같은 애들이 약물하고 와서 케이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면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우리 한국 선수들은 약물을 잘 안 하는데 올라가서 그냥 불공정하게 당하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전 분노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본인들 거 잘하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 지금 해외 시장 뚫는 거에만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우리 갈 길이 네. 너무 바쁘잖아요. 맞아. 아까 말했잖아요. 기관총 우리 거 차탄알 다 쓰는 것도 힘든데 너무 많아요. 남의 것까지 쏴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왜 말하냐면 경쟁 심리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한국 격투기의 미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우리 한국 선수들한테 너무 안 좋은 그런 달콤한 그 독약 같은 말들을 자꾸 해서 매치메이킹 자꾸 그렇게 독약처럼 만들어주니까 그만해라. 그러니까 자꾸 선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뭐 재계 안 하던 선수도 그렇지만은 자꾸 어떤 심리, 아까 말씀하신 약한 심리가 자꾸 들잖아요. 아, 블랙 컴뱃에서 더 활동하다가는 해외 강자 만나서 전적에서 더 안 이뻐지면은 내가 최종 목표했던 UFC 못 갈 것 같으니까 이게 되게 엄청 모순이지 그렇게 않아요?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졌어? 그럼 난 UFC급이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 그게 낫죠. 그쵸. 아 근데 난 이상한 게 대회사에서 강한 놈을 붙여줬어. 날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말대로 맞다니까. 아, 그게 맞아요. 이게 가치를 인정하는 거거든. 너 얘 강한 놈 이기면 너 파이트 마인드 요만큼 뛰지? 너한테 인생 최대의 기회야. 맞아요. 근데 이론에 데려와서 야 싸워하면 솔직히 말해서 날 무로 생각하는 거야. 날 조스로 보나? 이거는 진짜 남자들인 거고. 네, 이건 진짜 근데 남자들인 대부분 거고. 선수들 아니래요. 대부분 선수 안 그래요. 네. 원래는 딱 오면은 이거는 좀 너무 센데요. 이라이 씨. 그리고 솔직히 블랙컴뱃 매칭해 주는 거 보면 이전짜리한테 막 30점짜리 붙여주는 건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건 안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어떻게 매칭하냐면 딱 이 선수가 이 선수하고 싸웠을 때 없앨 가능성이 있거나 살짝 버거울 정도로만 줘요. 서로에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 그래야 성장하거든. 워리어가 이번에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자꾸 불컴 얘기만 하니까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할까봐 박준영 선수가 좋은 예예요. 그 선수 UFC 가기 전에 졌어요. 지기도 하고 전적 왔다 갔다 했어. 그래도 그냥 센 놈들하고만 싸웠거든. 스탄 애들 그렇죠. 러시아 뭐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세졌잖아. 그냥 전적이 안 이쁘더라도 세지니까 UFC에서 그냥 바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수는 어때요 지금? 지금 UFC에서 잘 활약하고 있죠. 컷 안 당하잖아요. 찍먹 아니잖아요. 계속 그 랭킹 그 언저리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이런 게 맞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거 당장 그만둬라. 당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뭐가 맞는지. 지금이 딱 이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표본을 보여주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선수들이 있고 저희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앞으로 3년 뒤, 4년 뒤를 보면은 누가 옳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누가 옳았는지 나올 것 같고 사실 지금 데이터만 하더라도 제 말이 맞다는 증거는 많아요. 저는 데이터는. 봐봐요. 그 사상으로 교육시켜서 14번 UFC 시켰는데 14번 다 떨어졌죠. 전 이 숫자가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매치메이킹이 더 떡밥 매치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보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저는 이거 합리적 의심인데. 마음이 좀 조급한 거지. 네, 조급한 거지. 합리적 의심인데 이번에 RTU 명단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코리안 좀비즘 소속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5월에 블러드문 그 열잖아요. 넘버링을. 그게 뭔가 그 정찬성 매치메이커님이 판단할 때도 그 여론을 좀 본 거죠. 지금 R2에 넣지 말고 너무 다 전패했으니까 이번 5월 거를 연끌해서 승리를 만든 다음에 1승을 다 만들어주고 명분 쌓고 이제 넣는 거죠. 서류를 일단 넣잖아요. 넣는데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죠. 여튼 그런 거 그만 써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14번 했다 14번 떨어진 그 데이터만으로도 본인들의 사상 교육이 이게 맞는 방향인지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 실제로 그 선수들 RTU도 못 들을 만큼 약하게 키운 거거든. 그건 맞죠. 근데 지금 불컴은 데이터로 또 입증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 안에 산 증인이 있어요. 아마추어였습니다.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솔직히 바이퍼 뭐 기질 이런 거 타고난 거 저는 인정해요. 근데 운동신경이나 이런 격투기 이런 센스가 태어난 분은 아니에요. 또 막 바이퍼가 천재 아니냐. 다른 면에서 천재고 천재는 이분은 아니야. 인정합니다. 네. 바이퍼가 만약 불컴이었고 불컴이 없는 상황에 뛰었다. 3년 만에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그건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닌 것 맞잖아요. 제가 딱 냉정하게 계산할게요. 불컴이 아니었다? 지금 한 6전 정도 치른 다음에 요 그냥 이상한 애들이랑 싸우고 이상한 애들이랑 싸우면서 또이또이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빅마도 사실 다시 이렇게 전성기 마음을 불태울까요? 전성기 때도 더 강한 선수들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은 전성기보다 강하던 거거든 지금. 아니 지금이 전성기 아니십니까? 저요?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맞지. 큰 거 옵니다. 큰 거 와. 시라소니도 많이 강해졌죠. 캡틴 코리아도 원래 머큐리한테 1차전 졌잖아. 2차전 이기잖아. 맞아요. 이게 다 이렇게 강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선수들이. 그래서 저는 데이터로도 유지수도
우리도 뭐 원큐에 보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구르다 보면 유지수가 맨날 얘기해요. R2 너무 쉬웠다고. 사실 빅마우스랑 싸울 때가 가장 힘들었대요. 야유받던 시절. 모아이가 가장 셌고 그렇죠. 그때 심리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 오히려 UFC에서 뛸 때 더 쉬웠다 난이도가.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사자 이게 키우기. 그렇죠. 사자 키우기다. 드래곤볼 효과다. 저는 자꾸 우리 불컴 선수들한테 무거운 갑옷을 입혀놓고 싸우게 합니다. 근데 좋아요. 그 무거운 갑옷 입혀놓고 또 이기면은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먹이를 노력을. 더 많이 주고 맛있게. 그래서 트래시 토킹이나 이런 심리적으로 우리가 많이 압박하는 경우도 선수들이 그런 다른 타단체 뛸 때보다 더 압박을 많이 느끼잖아요. 관심도 많이 받고 갈등도 많고 선수들 간에 그것도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겨내야 돼. 그리고 우리 준서 씨를 포함해서 모든 격투기 선수들 사실 토프리아나 맥그리거 이런 뭐 마카체프 이런 선수들 다 동경하잖아요. 그런 선수들처럼 되고 싶어서 UFC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려면 지금 우리 불컴에서 받는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엄청 심해요 이거. 트래시 토킹, 관심, 이목받고 그거 다 이겨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맥그리거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광대라고 안 하고 왜 그 사람들은 대본 연기라고 안 하고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야.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파랑새를 원하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 피로감과 피곤함을 그것도 이겨내야죠. 이겨내는 수준에 저는 그렇게 정해야 돼요. 즐겨야 된다. 본인이 만들어서 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일상이 너무 평화롭고 타단체들이 저한테 압박감을 못 줄 때는 제가 변수를 만들어요. 너무 편한데? 너무 쉬운데? 만들어요. 그래서 블랙컵도 그런 거예요. 엑소더스 성공했죠? 바로 안일해지기 전에 우리가 뭔가 실패하기 좋은 걸 해보자. 블랙컵. 이러면 강해지거든요. 저도 근데 밥 먹다가 아니 나 너무 편하게 밥 먹는 거 아닌가 해서 바로 저 시합 없나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마인드. 맞아요. 제 인류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일부러 일상이 너무 편한 걸 싫어하는 거죠. UFC 가서도 준서 씨 UFC 가셨다면 불컴 떠올리시면서 하셔야 돼요. 코갱이랑 했을 때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 가치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돌주먹한테 졌던 그 시절로 계속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혹시? 그냥 궁금한 건데요. 그 똥볼 해명 영상 있잖아요. 거기 제일 마지막에 그 최준서 선수가 답장했던 그 글이 이렇게 쭈루룩 나와요. 근데 대표님 거는 카톡을 캡처해서 올리고 본인 거는 그냥 텍스트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렇게 글을 정확히 쓴 게 맞나요? 그게 저한테 마지막 보냈던 카톡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카톡에 제가 뭐라고 보냈는지는 또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본인 일십했던 그 네 맞아요. 일십했잖아. 팩트로 점철된 본인 일십할 수밖에 없었던 반박할 수 없었던 그 카톡은 또 공개를 안 해요. 아주 영악하다. 교활해. 너무 영악하잖아요. 우리가 블랙박스 한창 올릴 때는 반박 하나도 못하다가 왜냐 그 사실이 막 살아있고 팔딱팔딱 뛰고 있고 팬들의 그 기억력이 블랙박스 때문에 막 생생하니까 그런 팬들은 못 속이거든요. 거의 몇 달 지나가지고 이제 자기 뛰어야 되니까 욕먹으면서 뛰기는 싫고 지혜팬 또 홍보는 해줘야 되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팬들이 기억 잘 못할 때쯤에 역사 왜곡 싹 다 해가지고 시상식 뒤풀이 때 여기서 내가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때 당시에 이제 최준서 선수가 이제 뭐 만약에 뭐 GFN이나 이런 걸 뛰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대표님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일단은 얘가 떡실신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후속 파운딩은 안 치겠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잠꼬대로 이렇게 친 거야. 맞아. 이 개새끼가. 이것까지 까시네. 근데 이거는 까도 괜찮아요.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빅마우스 선수처럼 물어봤던 사람들이 많아요. 최준서 어떻게 할 거냐. 좀 본때 좀 보여줘라 막 이랬는데 제가 다 그렇게 똑같이 대답해드렸었어요. 저기 JFN 너무 안타깝다. 저기 준서도 안타깝고 저거 굳이 후속 파운딩 2개 이거 매너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법적 조치도 그냥 안 하고 그냥 뛰어라 이런 생각도 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게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하고 있던 이 ENFJ의 마음을 굳이 일어나서 똥볼을 찬 거예요? 굳이 그 똥볼 영상 올리면서 거짓말이잖아 다 영상이. 그러면서 잠들었던 또 호전성을 깨운 거죠. 그래서 고소할 겁니다. 그 똥볼 영상이 안 올라갔더라면
근데 이제 또 똥볼 해명 영상에서 또 많은 팬들이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신 부분이 그 최준서 씨의 예전 팀이었던 감독님과 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과 이제 5대5로 나눴다라는 그 얘기하면서 또 팬들이 아니 이거 완전 이건 착취 아니냐, 어떻게 5대5로 가져가냐, 저 650, 저 200에서 뭘 5대5로 가져가냐면서 그 감독님들이 향해서 엄청난 또 비난이 또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 블랙박스 시작하기 전에 이 똥볼 해명 영상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블랙컴뱃 저 그리고 백 부장님 여기 완전히 그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그 강압적인 사람이 돼버렸고 간제비자 소모품 2명 이렇게 됐고 많은 선수들. 네, 그리고 수많은 선수들 이 업계 전체 그리고 정말 큰 피해를 입은 분이 바로 그 최준서 씨의 전 감독님과 코치님들. 지금 거의 은사님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상이 너무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뭐 엄청난 스승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5대5 이렇게만 얘기해 버려서 죽어라 이거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파이트머니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650입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고등학교 때부터 걷어주신 관장님을 저격을 한 거죠. 그렇죠. 저나 이제 카운트다운을 맨날 찍었잖아요. 전 첫 번째부터 찍었으니까. 그럼 진짜로 최준서 선수를 진짜 업어 키우신 거의 제2 아버지급이에요. 맞아요. 그 정도예요. 네, 저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슈가 됐던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그 위선이 발견됐을 때 더 난리가 나거든요. 분노를 하죠. 제2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염전노예였네? 다 이래요. 댓글이 다 염전 이거밖에 없어요. 염전노예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감독님이 염전노예를 운영하신 그런 또 착취범들로 지금 여겨지고 있다. 근데 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정말로 염전노예였던 건가? 그 똥볼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감독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에? 그만큼 억울하고 분하셨던 거.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그래서 모셨습니다. Lock in, lights, camera, action. Telly ESPN, it's a top scene. Lock in, lights, camera, action. I don't fold a band when it's time to win. Trolling cause we're rolling under lights, we don't get anxious. Do it with a purpose, we don't do it to be famous. Really, they been